선진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선진국가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한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인프라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 못발을 짚고 한국 여행을 오게 된 독일인의 사연이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여행을 못발 짚고 왔다가 감동했다고 주장한 루카스 씨의 사연.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고 독일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성 학생입니다. 저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살고 있고 가족 모두 건강한 신체이며 저 역시 키 181cm 정도의 몸무게 70kg 정도로 매우 정상적인 신체를 지녔는데요. 제가 전할 사연은 다름이 아니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졌을 때 느끼는 서러움과 이런 서러움에 이어 생활의 불편함을 선진국가라 불리던 독일에서는 크게 느껴졌는데 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대우를 해줘서 제가 느낀 한국과 독일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점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 및 인프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엔지니어,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엔지니어 기계공학을 나오면 독일의 대기업이라 불리는 자동차 회사나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 아니면 항공기의 시뮬레이션 기계나 최근에는 전기 자전거 등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만큼 졸업하기 힘든 어려운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서 한국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교육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제가 앞으로 공부할 과목의 비중 있는 시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자 미래는 저희가 현재 공부하는 어려운 경유 엔진의 자동차들보다 단순히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굴러가는 자동차 시장이 오게 되어 앞으로 경유로 만드는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기계화되면 될수록 엔지니어들의 역할은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역할을 해야만 취업난에서 살아날 수 있기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국 친구들도 만나보고 한국 교수님의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청 후 출국을 2주 앞둔 상황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자동차와 접촉이 이루어져 그대로 도로에 넘어졌는데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넘어질 때 자전거가 다리와 발목 위로 떨어진 바람에 심각하게 부었고 물리치료를 공부하는 친구는 제게 얼음 찜질 정도 하면 나을 수준이니 집에 가서 얼음 찜질을 하도록 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되고 친구의 말만 믿은 제가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출국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 저는 평소처럼 생활을 하고 옥신거리는 발목의 통증을 참으며 학교는 물론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나가며 한국 가기 전 용돈을 최대한 벌어놓으려고 일을 다녔는데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도 발목이 낫지 않고 오히려 계속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는 발목이 부은 이유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것이고 얼음찜질은 일시적으로 열을 식히는 데는 좋은 대안이지만 붕대조차 감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는 일을 하는 바람에 심각하게 부어서 목발을 짚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린 저는 심각한 환자의 모습으로 한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 한국으로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 출국해야 하는데 비행 시간만 무려 13시간입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위로 지나가지 못하고 중동 지역으로 돌아가야 해서 평소보다 더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해요. 염증을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약은 없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제게 염증에는 시간이 약이고 비행기를 탄다면 심각하게 부어올라 비행기 안에서는 제대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거다. 무엇보다 목발을 짚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을 반겨줄 사람들도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의 성향은 더더욱 모르니 교환학생으로 한국 가는 것을 취소하면 어떻겠니라고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망설였고 심각할 경우 한 달이면 나을 수 있는 염증이 장기전이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한국에 갈 수 있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았고 어렸을 때 체조를 해서 선생님이 주신 목발을 짚어보니 확실히 다친 발에는 큰 지장 없이 움직일 수 있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했지요. 그렇게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저는 목발을 짚고 마치 저를 환자처럼 쳐다보는 사람들 시선을 뚫고 비행기 좌석에 앉았는데 역시나 차가운 독일인들의 성향답게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나마 승무원들이 저를 조금 더 챙겨주었는데요. 일단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는 했지만 저는 문득 한국인들이 독일인들처럼 차갑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인프라가 후진국이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독일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배우는 개발도상국의 한국 이미지 밖에 기본 지식이 없었고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을 여행하고 공부하며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조차도 좋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졸인 채 한국에 도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린 뒤 제 목발을 맡아준 승무원이 건넨 목발을 짚고 저는 천천히 인천공항에 내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화장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승무원에게 목발을 달라고 말하고 옆 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긴 장거리 비행이 더욱 불편해질 것 같아서 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도대체 누가 한국이 개발도상국가라고 말한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로 화장실의 시설이 깨끗해 놀랐는데요. 깨끗한 것을 떠나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뜨거운 물이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공공장소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독일에 비해 한국은 공공장소에서도 한겨울에 따뜻한 물을 손이 데일 정도로 제공해준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목발을 짚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한 공항 직원이 제게 안녕하세요. 몸이 불편하시다면 전동차나 휠체어를 대여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독일 공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비스들과 대우를 1000km 떨어진 이곳 한국에서 처음으로 받아봐 왈칵 눈물이 났는데요. 캐리어조차 끌기 힘든 몸이라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왔는데 그 배낭마저 휠체어에 걸어주시고 입국 심사줄까지 모두 빠르게 진행해 주었으며 믿기 힘든 언어 소통 능력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일 공항보다 더 넓고 쾌적하며 무엇보다 신기한 것들이 많은 한국 공항의 첫인상이 너무나도 신기했는데요. 공항 곳곳에는 로봇이 돌아다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기사님은 제 짐을 모두 직접 실어주시고 내려주시는 등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숙사에 들어와 프랑스인 2명과 이탈리아인 1명, 그리고 헝가리에서 온 학생 1명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 대학교 시설에도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는데요. 먹거리는 어찌나 그리 다양하고 화장실이나 강당시설 등 독일 대학교와는 차원이 달랐으며 학생들의 수준 또한 편하게만 입고 다니는 독일과는 달리 다들 세련된 복장과 명품으로 치장에 마치 대학이 하나의 작은 사회생활인 것처럼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아마 저처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G7 선진국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과 인프라가 선진국과 대비 뒤처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한국은 독일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과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이며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나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직도 알아볼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시설에 감동받았다고 주장한 루카스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한국이 웬만한 선진국가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주장할 때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대우해주고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의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람들이 대체로 차가운 독일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아볼 수 없어 서러움을 느낄 정도로 이기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게 한국과 유럽의 선진국가라 불리는 독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현명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